네, 오늘은 퓨리의 변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퓨리의 급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퓨리의 급수는 모든 주기파형들은 다양한 고조파분을 포함한 정연파들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퓨리의 변환은 그러한 그 주기파형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임의의 파형 확장이 가능한 건데요. 수식적으로도 퓨리의 급수를 확장해서 퓨리의 변환의 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임의의 파형의 주파수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하는 결과에 이르는 거죠. 여기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선술한 바와 같이 우리가 수학적인 그런 유도 과정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그런 것들을 갖고 응용하고 실질적인 어떤 결과를 얻는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설명한 내용 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모든 이제 주기파형의 경우 이제 주기파형이었을 때 우리가 상수항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 정연파들의 고조파들 정연파들의 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수식을 간단한 과정을 거쳐서 코사인 nx가 결국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치환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사인 nx는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또 이렇게 치환이 가능한 사실. 이건 왜 그렇죠?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의 inx는 어떻습니까? 코사인, 그쵸? 이의 t는 코사인 nx 플러스 j 사인 nx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nx는 코사인 마이너스 nx 플러스 j 사인 마이너스 nx. 그렇죠? 사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코사인의 경우는 상관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분은 없어지고 요것이 더해져서 2가 되고 밑에는 2i, 그렇죠? 부분이 상쇄가 돼서 수식을 정리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더 확장하다 보면은 상수, 그 다음에 코사인 텀, 사인 텀의 값이 녹아들어서 이렇게 단일한 퓨리의 급수 형식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앞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변환의 내용이죠. 계속 이제 퓨리의 변환의 내용이 아니라 급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C에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는 계수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한 식이 퓨리의 급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퓨리의 급수에 대한 내용에서 이 수식은 이제 변형을 해서 fx가 이렇게 되는 내용을 변형을 해서 이제 주파수 t분의 2파이라는 항목을 감안을 해가지고 주기파형 t분의 2파이를 집어넣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수식을 약간 변형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 유도 과정을 여기서 이제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건은 중간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t의 값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t의 값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이제 적분, 이 시그마 부분이 이제 적분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델타 넓이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d 세타 또는 dx 값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퓨리의 변환, 이제는 여기서 보는 퓨리의 변환입니다. 변환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의 자세한 설명은 뒤로 하고 개략적인 내용을 말하자면 요 제타는 결국 주파수 f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결국 제타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x는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본다면 t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함수에다가 2의 j 2파이 in f 값을 갖다가 곱해서 t, 즉 x, t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제타에 의한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이 제타는 f는 2파이 f는 또 오메가하고 같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오메가에 대한 함수 또는 어떤 때는 f에 대한 함수, 이것은 이제 제타로 표시가 됐지만요. 이렇게 호환이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질 때 여기 무슨 상수값이 붙기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수식의 패턴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오메가에 대한 어떤 수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게 퓨리의 변환이 이것이고, 이제 퓨리 이제 이건 역변환이죠. 역변환. 함수 t는 여기서 이제 x를 t로 봅시다. 편안하게. 그 다음에 주파수 제타, 즉 이게 f고 이것은 또 2파이 f하고 2파이 f인 오메가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패턴의 수식이 주어지면은 이 수식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치 데이터들을 가지고 FFT라고 그러는 패스트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수치적으로 요 연산, 퓨리어 트랜스폼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FT 함수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파수 분석이 가능한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미션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미션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 한상에서의 시간 함수들이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주파수 영역에서 얻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연습 문제를 주어줬고요. 다른 하나는 실질적으로 FFT를 이용해서 음성 같은 경우에 음성 또는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 것들의 파형을 조사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수식 유도 과정 진짜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용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MIT 동영상 강좌라는 부분 들어가 보면은요, 동영상으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수식 유도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갖다가 한번 이 내용을 갖다가 자세하게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MIT 강사 선생님이세요. 자, 여기 보면 여기도 그 얘기죠. 즉 워낙 이런 시그널이 있어서 주기 함수가 있는데 이 주기 함수의 값을 주파수 t가 무한대로 커진다고 그러면은 이제 수식이 이 퓨리의 급수 값이 퓨리의 변환의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퓨리의 변환된 결과 값은 결과적으로 시간 함수, 비주기 함수인 이 시간 함수의 주파수 성분들을 결국 보여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의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더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는 여기 있는 이 그림들에 대한 퓨리어 트랜스폼을 옥타브에서 제공하는 FF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실행해 봐라 하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하고 먼저 수식 음파 분석하는 내용에 대한 세 번째 내용인 음파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의의 파형, 주기 파형이 아닌 임의의 파형을 우리가 다룰 때 이제 악기 음향 분석이라고 그러는 이 부분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명령어를 옥타브에서 사용을 해서 소리를 오디오 레코더라고 그러는 객체를 만들어서 레코드를 하게 되면 A라고 그러는 객체에다가 5초 동안 소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한 소리를 숫자 데이터로 이렇게 get audio 데이터를 해서 뽑아내서 수치 값으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갖고 온 내용 한번 음파를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음파를 한번 들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롯 하게 되면은 그 FFT 한 내용, 여기 앞에 FFT는 이제 수치 데이터, 즉 음성 데이터를 갖다가 시간 영역으로 뽑아낸 그런 값들, 행렬로 주어진 값들하고, 그 다음에 800은 800개의 빈이라고 그러는데, 빈 800개의 데이터 요소로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녹화하는 부분에서는 역시 800Hz 주기로 샘플링을 해서 16비트 데이터의 크기로 음성의 크기를 갖다가 기록을 하고, 이게 뒤에 이런 이제 채널, 우리가 스테레오 2 채널이죠. 그래서 이건 원 채널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할 내용은 우리가 제가 미리 뭐 작업은 진행하긴 했지만, 여기서 설명하자면은 이러한 어떤 악기의 주파수 값을 한번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악기의 음파를 녹음을 하고, 녹음한 내용을 가지고 주파수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이제 실행을 할 건데요. 먼저 깨끗하게 이제 지울까요? 지우고, 그 다음에 A 이꼴은 오디오 레코더, CORDR 레코더 하고 8000Hz 기본으로 해서 16비트 데이터 크기로 원 채널로 이제 만들고, 이 만드는 것에 레코드 해서 A에 5초 동안 집어넣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진행할 때는 여기서 뭐 낮은 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낮은 도음으로 이렇게 하고 5초 지났겠죠? 그래서 5초 지난 내용을, 요 내용을 가지고, 자, get 데이터에서 B 이꼴은 get 오디오 데이터 해서 A의 내용을 이제 데이터 숫자로 이제 변환을 시키고요. 제대로 변환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플롯 B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데이터 파형이 들어온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주파수는 이제 낮은 낮은 도음을 갖다가 갖고 있습니다. 사운드도 들어볼 수 있어요. 사운드 B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지금. 그리고 이제 주파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FFT 하고 데이터, 지금 샘플링한 데이터 B 값을 그냥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몇 개의 데이터를 쓸 것이냐, 용량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 용량 값은 8000이라고 하면 8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써서 주파수를 8000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보여주겠다 하는 얘기죠. 이 8000 구간으로 나눈 내용은 우리가 데이터를 레코드 할 때 8000Hz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여기 보이는 내용과 같이 한 포인트 값이 1Hz가 되도록 이렇게 매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8000 이렇게 맞췄고요. 자,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이고, 이거 이렇게 그림을 그려버리네요. 다시 시간 너무 많으니까 다시 그리고, FFT를 하는 과정을, 이제 결과를 그림을 그릴 건데, 플롯하고 ABS 값하고 이렇게 해서 FFT 값을 한 내용을 곧바로 화면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이것도 세미콜론을 해서 하게 되면은, 자, 이런 그림이 얻어지죠. 그래서 이 그림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자세하게 이제 가면 요 밑에 데이터 값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아마 녹취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200, 116, 그 다음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파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5, 그 다음에 246. 지금 데이터가 잘 취득이 안 되는데요. 예전에 했을 때는 이렇게 데이터가 명료하게 잘
얻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도 할 때는 높은 도의 주파수가 여기 보면은 얼마인가요? 프리퀀시가 524거든요. 524. 그래서 524에 해당하는 544에 해당하는 높은 주파수를 얻고요. 그 다음에 낮은 도를 했을 때는 262, 여기 낮은 도를 했을 때는 여기가 262에 해당하는 요 값이 높은 도에 해당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나오죠. 악기를 만들 때는 악기가 한 옥타브 단위로 해서 공명이 되는 그런 주파수 값들을 다 하기 때문에 낮은 도라고 해도 높은 도 값이 약간 섞여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주가 되는 각도, 주가 되는 프리퀀시 값은 가장 이제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도, 낮은 도에서 요 값, 여기서 높은 도, 낮은 도에서 큰 값. 그래서 높은 도를 틀었을 때, 낮은 도를 틀었을 때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데이터는 녹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 소리가 잘 캡처되지가 않아서 이런 데이터가 들어간 것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더 확인해 보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 내용들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임의의 파형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퓨리의 퓨리의 변환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샘플이 여기 있습니다. 퓨리의 수식 변환. 그러면은 여기 1번 내용에 보면은 이 샘플들 한번 퓨리의 변환을 해서 결과를 보라 하는 얘기죠. 만약에 어떤 데이터 중에서 제일 이제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을 보자면은 몇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임펄스, 그죠? 임펄스 함수가 시간상에서 임펄스 함수가 t0 시간에 주어지면은 그 결과 주파수는 어떻게 나올까? 이거 보통 유도를 하면은 주파수 값은 거의 그 빽빽하게 상수값으로 모든 주파수 값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펄스 함수죠. 펄스의 경우에는 FFT 주파수 변환, 퓨리 변환을 하게 되면은 싱크 함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거는 이쪽에 사인 함수 같은 것들을 FFT를 하면은 이 주파수가 한 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개의 주파수가 나옵니다. 근데 FFT 하면 결과가 이렇게 반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액 결과가 반쪽에 대해서 나와서 사실 요 왼쪽에 중간 이에서 오른쪽 왼쪽에 있는 데이터들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100Hz의 내용이 있었다 그럼 마이너스 100Hz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쌍둥이 데이터는 별 필요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만약 오메가라는 주파수, 오메가 제로라는 주파수를 가진 사인파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취해서 보내게 되면은 오메가 제로라는 곳에서 두 개의 펄스가 나온다. 근데 두 개의 펄스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나오는 거라서 사실 한쪽만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한 개의 주파수 정연파 데이터를 퓨리에 변환하게 되면은 한 개의 임펄스 딱 그 주파수반을 나타내는 그런 임펄스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유도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개의 부분만 한번 샘플로 같이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데이터 중에 참고 사이트 정말 좋아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는 그림이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예, 싱크 함수죠. 그래서 펄스 함수 시간상에서 펄스 함수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싱크 함수 모양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임펄스 함수를 넣었을 때는 모든 주파수 성분들이 주파수대가 다 균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이런 상수 결과가 나오고요. 요 코사인 오메가 t죠. 특정 오메가 t라는 주파수를 갖는 데이터 사인파를 집어넣으면은 그 주파수 때만 어떤 값을 가진다 하는 주파수 분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 예제 부분들 한번 볼까요? 예제 부분 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런 그 임펄스, 펄스 등의 함수 만들기 이거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타레비전 옥타브에서도 유효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임펄스 함수도 만들고 유닛 스텝 함수도 만들고, 그쵸?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저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데이터를 한번 클리어 하고요. 먼저 임펄스 함수를 만들어 볼까요? 임펄스 함수는 먼저 t 이꼴은 일단 데이터를 0으로 다 리셋을 하죠. 그래서 t 이꼴은 마이너스 1서부터 0.01씩 증가를 하면서 1까지 가는 데이터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쭉, 그쵸? 마이너스 1서부터 해가지고 200번째 데이터가 1이 되는, 201번째 데이터가 1이 되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간에 하나가 탁 튀는 임펄스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임펄스를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t 이꼴은 00 일 때 값을 이퀄 해가지고 임펄스를 만들면은 요게 이제 0에서 1로 탁 튀는 임펄스 함수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진짜 그렇게 한번 볼까요? 임펄스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임펄스라고 이렇게 쓰죠. 여기다 이제 새로 이 함수를 만들 건데, 이 함수는 t 함수가 이퀄 0,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0일 경우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1이 되는, 0이 되는 그런 함수가, 아니요, 그쵸? 임펄스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인프, 한번 플롯해서 그려볼게요. 플롯, 인프,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진짜. 이 0서부터 200까지고, 이 중간이 0인 부분이 이제 100, 임펄스로 팍 튀죠. 약간 뭐 이야기가 좀 아리까리하죠. 자, 그래도 하여튼 뭐 이거 갖고 FFT 한 값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다시 플롯을 그리는데, 우리가 ABS 하고 FFT T 하고 우리가 IMP 값을 가지고 FFT를 하는데, 데이터는 한 1000개 정도 써서 그리면 이제 그리면은 그쵸, 쭉 1의 값에서 평활한 그런 값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데이터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단위 적어보면 저것도 있어요. 아까 이제 임펄스하고 유닛 스텝 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텝 함수도 보면은 t 이꼴은 0보다 클 때 이렇게 해놓으면은 1서부터 이렇게 탁, 이렇게 1을 여기서 0에서 이렇게 탁 튀는 함수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갖고 유닛 함수도 만들 수 있겠죠. 이거는 이렇게 한 0.-0.6서부터 0.4 해서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거는 이렇게 0.4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하고 에서 0.4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를 빼주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는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유닛 01 함수를 이거 참고를 해서, 유닛 스텝은 0보다 컸으니까 마이너스 0.4보다 클 때, 그렇죠? 이꼴은 t 이꼴은 크거나 같다, 뭐 마이너스 0.4보다. 자, 그럼 플롯해서 유닛 01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제대로 만들었죠? 이렇게 튀는 거. 그 다음에 요 뒤에서 튀는 거를 하나 해서 그 앞에서 뒤를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유닛 제로 이번엔 2를 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0.4, 이거는 플러스 0.4. 그렇죠? 그리고 플롯을 해가지고 2를 그리면은 이건 여기서 이렇게 튀죠. 그래서 유닛 3는 제로 3 이퀄은 유닛 제로 1에서 유닛 제로 2를 빼면은, 그쵸? 그럼 임펄스 함수가 되겠죠? 플롯해서 그려볼까요? 유닛 제로 3. 그쵸? 요런 임펄스 함수가 만들어졌어요. 임펄스가 아니라 펄스 함수. 그쵸? 펄스 함수는 아까 그린 것처럼 여기서 FFT를 돌려볼까요? 유닛 제로 3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리면은 이런 모양이 얻어지네요. 그쵸? 싱크 함수가 얻어지는 겁니다. 요게 ABS를 취해서 그렇지 리얼을 취하면은 진짜 싱크 함수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올라간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싱크 함수 모양이 나타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사인 함수도 한번 해볼까요? 사인 함수는 이제 딱 이제 그 주파수만 포함하니까 그 주파수의 값만 가지고 나타나게 되겠죠. 지금 t에다가 사인 함수를 하면은, 그쵸? 사인 함수 이름을 sin 테스트, stest라고 하죠. 테스트 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sin 해가지고 t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 주파수를 좀 여러 개를 나타나기 위해서 주파수를 여기다 10배를 곱해주면은 주파수가 더 빨리 변하니까 더 많은 데이터들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롯에서 stest 그림을 그리면 좋네요. 자, 요런 데이터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데이터들 지금 만든 거거든요. 사인 데이터들, 요죠? 요런 테스트 요거 집어넣으면 요 주파수 값만 가진 데서 주파수가 탁탁 튀는 게 목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아까 그린 것처럼 여기서 stest 집어넣게 되면은 주파수 거기서만 이렇게 탁 튀는, ABS로 더 해줘야지. 여기서만 탁 크게 튀죠. 만약에 데이터를 더 크게 하면은 요것이 이제 튀는 부분이 더 선명하게 이런 펄스 모양으로 아래와 같은 펄스 모양으로 나오겠죠. 아래와 같은 이런 펄스 모양으로 나오겠죠. 하여튼 뭐 지금 형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요거 사실 이쪽 부분을 잘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갖다 놔야 돼요. 반을 잘라서. 이상과 같이 지금 임의의 주파수를 갖는 임의의 주파수가 아니라 임의의 파형을 갖는 주기 파형이 아닌 함수에 대해서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주파수 분석을 할 수 있는 퓨리의 변환,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이용한 FFT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